빠지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 나보다 밑에 애들이 빠지는 거잖아. 밑에 애들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별 변동이 없는 거야. 이해되는 거죠? 거기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요. 2020 대입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13페이지 그렇게 돼 있죠. 자, 14페이지. 자, 여기서 질문. 자, 모의고사가 있어요. 2점대랍니다. 내신이 있어요. 2점대랍니다. 얘는 3학년이 돼서 입시 전략을 세울 때 좋은 케이스야, 나쁜 케이스야? 나쁜 케이스야? 최악이야. 내신과 모의고사가 어중간해. 확실하게 압도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어중간하잖아. 특히나 이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환장할 노릇이야. 죽도 밥도 안 돼요. 이거는 예외. 둘 다 1인 경우. 이거는 예외야. 이건 최고야. 이거는 최고고, 얘처럼 모의고사랑 내신이 막 2점대, 3점대를 일치해가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는 이건 최악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확실하게 얘를 올리던가, 그러니까 비교의를 찾으셔야 돼. 니네들이 둘 다 키울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베스트는 이거야. 둘 다 막 1점대 초반이야. 막 이렇게 내신 막 1.02, 모의고사 전부 다 1, 이러면 최고죠. 이러면 최고인데, 그게 아니라면 비교의를 반드시 찾으셔야 되고, 걔를 1학년 때, 2학년 때 안에 찾으셔야 돼요. 찾으려면 니네 모의고사 보잖아. 그래도 우리 학교들은, 니들 학교는 모의고사 자주 보는 편 아니야? 그치? 자주 보게 되면 그 모의고사를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보고, 내가 모의고사의 강점이 있는지 내신의 강점이 있는지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 그래야 효과적이야. 어설프게 둘이가 이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최악이 되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미 스스로 약간 결판이 난 사람도 있어요. 난 모의고사가 훨씬 더 잘 나오는데 내신은 막 안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일단 2학년 때까지는 쭉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교과로 갈 거냐, 종합으로 갈 거냐, 논술로 갈 거냐, 수능으로 갈 거냐, 이제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 대학 입시가 학생부 교과가 있고요, 정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있어요. 이 세 개에서 어중간하고 애매한 애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논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공평한 건 뭐야? 정시? 정시도 그렇고요. 교과 공평합니다. 정시 공평합니다. 양서구에서 내신 1.3을 받나? 인천구에서 내신 1.3을 받나? 저기 있는 하나고에서 내신 1.3을 받나? 외대보고에서 그렇게 받나? 동초매고에서 1.3을 받나? 교과서는 등가야. 교과에서는 같아. 또 정시? 거의 수능으로 가는 거잖아요. 공평해. 근데 여기부터는 그렇지가 않아. 종합부터는 그렇지가 않고 약간 달라요. 학교마다 들어갈 수 있는 입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입결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중앙대 학교 무슨 특정한 과를 들어가는데 평균 등급이 1.7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최저 등급은 5등급 이랬다는 거야. 최저 등급 5등급이라는 소리는 특목고 내지 자사고 내지 학교 네임밸류가 약간 높은 학교에선 들어갈 수 있다, 이 뜻이잖아. 그러니까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약간 필요해. 이거 레벨 같은 게 필요해. 학교 레벨이 필요하고, 그동안에 학교의 입시 실적을 보면 딱 알아요. 니네 학교 선배들의 입시 실적, 그거를 보면 우리 학교 레벨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종합전형 보면은 세특이 있지 않니? 세특? 세부 특기사항을 선생님들이 적으시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 적으시죠? 본 적은 있니? 본 적 있어요? 있고. 양성호는 어때? 본 적 있어요? 보는 학교도 있죠. 학생들 보고 쓰게끔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해갖고 쓰는 경우도 있죠. 세부 특기사항. 이 세부 특기사항을 선생님들이 작성하는 시기가 8월이랑 1월이야. 1월. 작성하시거든요. 그러면 세부 특기사항에 좋게 쓸 때 가장 최적화된 시기가 언제냐면 이때쯤이야.
7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끝나고 여기 7월 6월 그때쯤 이런 거예요. 가령 우리가 공부한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집합이라는 거 공부를 했어요. 시험도 끝났고 요때라고 가정을 해보자. 기말고사가 다 끝났어. 그럼 12월 달쯤 선생님한테 가는 거야.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요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집합이라는 걸 좀 알아봤더니 칸토어라는 애가 무한을 세막에서 만들었대요. 글쎄 조사를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질문할 때 알고 질문해야 되는 거야. 응? 다 알고 있는데 확인하러 질문하러 가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도 있고 교과서 보니까 한 꼭지 정도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가산집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무리수가 유리수도 또 많다고 증명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하러 가라고. 그래야 각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세부 특기 사항에서 혹시 괜찮은 내용 기억나세요? 네가 딱 봤을 본인 걸 봤을 거 아니야. 본인이 본인 걸 본 거잖아 지금. 딱 봤을 때 이거 선생님이 좀 잘 써주셨어.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못 본 거예요? 아직 1학년에 다 못 봤나 보구나. 최악이 이거다. 이 학생은 성실하며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합니다. 이게 최악이야. 왜? 얼마나 수업 시간에 애들이 집중을 안 하면 그 집중하는 게 세부 특기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개나 소나 말이나 양이나 전부 다 그렇게 써 있지 않겠어요? 입장을 바꿔봐. 1번부터 한 30명 있니 한 반에? 1학년에 몇 반 있니? 7반, 7, 3, 21, 210명. 한 반에 몇 명 있니? 25. 몇 반 있니? 8반. 여기도 많습니다. 그러면 바꿔놓고 생각해봐. 수학 선생님이야. 그럼 각 반별로 1번부터 몇 번까지 애들이 사진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진을 보면서 쓴다고 생각해봐. 잘 기억에 남을까? 그래서 이런 작전을 취하는 거죠. 야, 내가 다 기억 못하고 힘드니까 너희들이 써서 내. 거기서 좋은 걸 써줄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때쯤에 가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좀 그 전에 친해져야 돼. 선생님 좀 친해져야 돼. 친해지고 나서 이때쯤에 딱 쓰시기 전에 딱 가서 각인을 딱 시켜놓으면 한 줄에 더 써주는 거야. 여우같이 이때 가는 거야. 언제? 7월 또 12월. 언제라고? 7월 또 12월. 여우같이 이때 가는 거야. 이때 가서 이런 걸 좀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 어쨌든 정성평가라고 불러. 얘는 교과는 정량평가. 수치로 보겠다 그 소리고요. 종합전형은 정성평가라고 불러요. 약간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이 된다. 그렇거든요. 자, 물어야지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일 중요한 거. 내신. 성적이야. 성적을 제일 중요하게 봐. 두 번째. 소위 말하는 뭐 비교과? 이런 게 있죠. 자, 최상위 7개 대학에서 한 3배수에서 4배수 정도 뽑거든요. 거기 입학처장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1배수까지는 비교과를 아예 안 본대. 왜냐하면 애들이 빠져나가잖아. 중앙대인 거야 아마 4바퀴 돌아서 아마 합격이 됐을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정원이 50명이야. 3배수 선발하면 150명 뽑는다는 소리고요. 4배수 선발하면 200명을 뽑겠다는 얘기야. 근데 중앙대랑 연대를 붙게 되면 연대 쪽으로 만약에 애들이 빠지지 않겠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막 빠져나간단 말이지. 이렇게 빠져나갈 거라서 1배수까지는 비교과를 안 본대. 어차피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니까 비교과를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아래에 있는 애들 있죠. 2배수, 3배수, 4배수 여기 있는 애들 거기부터 비교과를 보기 시작한대. 뭐냐면 교과에서 동점이 나와 있는 경우 이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비교과를 본다는 거지. 중요한 건 얘야. 교과라고 비교과가 아니라 성적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비교과를 쌓는 건 무의미하다고. 최상위 7개 대학은 그렇다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렇지가 않은데 최상위 7개 대학은 성적이 일단 최우선이라고. 그 다음에 동점자 처리를 위한 과정으로 비교과를 쓰게 된단 말이야. 여기에 너무 투자하지 마시라고. 이해됐어요? 여기에 너무 막 집중적으로 막 하잖아. 그러면 가능성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정성평가라는 건 그 뜻이야. 좀 주관적이다 좀. 주관적으로 파악이 된다. 그 뜻이고요. 정시는 뭐 말할 거 없죠. 수능으로 가는 거고. 논술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넘기죠. 16페이지.
그 1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교과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우수하느냐 우수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성적이 점점 상승하느냐 상승하지 않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주요 과목의 성적이 우수한가, 왜냐면 반영 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학교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그 뜻이고요.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은 수시 지원 전략이 정시 지원 가능성이 있죠. 설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어떤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 9월 모의고사를 보고 갈 수 있는 대학이 한 경희대였대. 정시로 경희대를 간대. 그러면 수시 지원을 할 때는 약간 높게 지원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보편적인 방법. 왜냐면 정시로도 갈 수 있는데 수시에 이 밑에 있는 거 발목 잡히면 안 되잖아요. 발목 잡히면 안 되니까 정시 지원 가능성을 딱 설정을 한 다음에 모의고사를 봐야 안다는 소리죠. 상향 지원을 약간 하는 것이 일반적이야.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분들은요 되게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가령 너희들한테 나쁜 표현이 아니다. 보수적인 집단이라는 것은 리스크가 많은 걸 싫어하는 집단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는 말이다 네 모의고사 성적, 네 내신 성적, 너의 활동, 그리고 우리 학교의 기준에 비춰보건대 네가 갈 수 있는 데가 여기를 좀 낮춰보자. 가천대야 라고